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영국의 검사 신사에게 일어난 일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런던의 바쁜 아침, 저는 어김없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채 떠오르지 않은 거리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저는 단정한 슈트를 입은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사로서 매일 쏟아지는 사건과 끝없이 이어지는 법정 공방, 그리고 사건 기록 검토로 가득한 하루는 저에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저명한 법조인으로서 제 이름은 꽤 알려져 있었고, 언론에서도 몇 차례 인터뷰를 요청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때때로 지쳐 있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삶은 바쁘고 도전적이었지만 그만큼 제 개인적인 삶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거나 친구들과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던 일은 언제부턴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내다 보면 삶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아빠, 오늘은 꼭 이것 좀 봐야 해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노트북을 켜더니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무대 위에서 젊은 남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었기에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BTS요. 아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이에요. 딸은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여전히 낯선 존재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뉴스를 통해 접한 멀고도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하지만 딸은 그날 이후로 꾸준히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BTS의 노래뿐 아니라 그들의 인터뷰, 팬들이 열광하는 장면, 그리고 한국 드라마까지 보여주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딸의 흥미로 치부했지만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BTS 멤버들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세련된 카리스마와 섬세한 배려가 동시에 묻어나 있었죠. 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와 노트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가 묻자 딸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예요.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제게 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음악과 드라마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단순히 BTS를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뭐길래 딸이 이렇게까지 열광할까? 그리고 핸드폰을 켜고 BTS와 한국 문화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뜨는 수많은 기사와 영상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 검색을 시작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방대한 정보의 양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BTS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사회, 역사, 음식까지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BTS와 관련된 기사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부터 각국 정상들이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에 감명받았다는 소식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 산업을 넘어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듯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그들의 팬덤, 즉 아미였습니다. 단순히 팬 이상의 존재로 아미는 BTS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기부를 하고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딸이 왜 BTS에 그렇게 열광하며 한국어까지 배우려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호기심은 점점 커졌고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국제분쟁 관련 사건 때문에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야 했던 겁니다. 사건 담당자들과 논의 끝에 한국 전문가와의 화상회의가 결정됐지만 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 나라의 법률 환경뿐 아니라 문화도 경험해보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며칠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나라를 드디어 직접 경험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출발 전날 딸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면 꼭 음식도 먹어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아빠도 분명 좋아하게 될 거예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들을 내가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설렘 반, 호기심 반의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나란히 쓰인 표지판들, 현대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항, 그리고 어딜 가나 환하게 미소 짓는 직원들까지 첫인상이 이렇게 좋을 수 있나? 풀 정도로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저는 딸이 이야기했던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탔는데 기차는 놀랄 만큼 깨끗했고 정시 도착의 사람들이 질서 정연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 대도시들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뒤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딸이 추천했던 서울의 명동거리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명동에 도착한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늘어선 상점들과 밝은 음악, 곳곳에서 풍기는 고소한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활기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원들은 친절했고 제가 서툴게 주문을 하자 미소를 띠며 차근차근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한 가게에서 주문한 떡볶이를 처음 맛봤을 때는 그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에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런 맛은 제가 런던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떡볶이를 먹으며 저는 그동안 딸이 왜 한국 음식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단지 하루일 뿐인데 이 나라가 가진 매력이 이렇게 많다니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보게 될까? 설렘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본격적으로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명동거리의 활기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 한국의 더 깊은 면모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딸이 추천한 곳 중 하나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가옥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어우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북촌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기와지붕과 나무문으로 이루어진 집들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골목 곳곳에 자리한 현대적인 카페와 기념품, 가게들은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은 정말 아름다웠고 저도 잠시 멈춰 그 장면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한복 대여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였고 제게 한복을 입어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딸이 한국에서는 한복 체험이 꼭 해볼 만한 경험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처음으로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골목을 거니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시대의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이 묘했습니다. 관광객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자원봉사자들이 한복과 관련된 전통 문화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유한 매력을 가진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
저는 자원봉사자가 추천해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전통적인 분위기의 식당은 이미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친절한 직원이 추천해준 된장찌개와 다양한 반찬들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반찬부터 눈길을 뗄 수 없었습니다. 김치, 나물, 잡채, 그리고 생소한 이름의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맛을 보기 전에는 솔직히 조금 낯설었지만 한 입 먹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깊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선한 재료의 맛은 제가 런던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 음식이 무엇인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작은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식당에 우산을 두고 나왔다는 것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산도 없이 낯선 도심 한가운데에서 난처해하던 순간 지나가던 한 한국인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제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자신의 우산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제가 익숙한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우산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흔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산을 손에 들고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걷던 저는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친절은 단순히 거칠애가 아닌 진심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화려한 외면뿐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라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죠. 짧은 시간 동안 벌써 2번이나 이들의 배려와 친절을 경험한 저는 이 나라가 가진 특별한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이런 감동을 받았다면 남은 일정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한류 콘텐츠와 화려한 문화 이상의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인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며칠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기며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제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었죠.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남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분주한 모습은 여전히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남산타워에 도착한 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점점 더 넓게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과 푸른 한강,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낮은 산맥들까지 이 도시가 이렇게나 크고 아름다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순히 크기만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오르니 서울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래에서 제가 걸었던 명동거리, 전통의 멋을 느낀 북촌, 한옥마을, 따뜻한 인상을 남긴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몇 층 더 올라가니 전망대의 사랑의 자물쇠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마다 빼곡히 걸린 자물쇠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남긴 다양한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We will meet again in Seoul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자물쇠였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감동이 이 문구에 응축된 것 같았거든요. 저도 나중에 딸과 함께 이곳에 와서 우리의 메시지를 남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산타워를 내려온 후에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딸이 한국의 시장은 꼭 한번 가봐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시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마다 다양한 물건들과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어디선가 들리는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이 시장 전체를 생동감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한편에 있는 떡집에서 떡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주인이 친절하게 드셔보세요라며 건네준 떡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고소한 맛과 쫀득한 식감은 물론 주인의 따뜻한 미소가 떡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딸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공부 중인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한글이 쓰인 노트를 골랐고 그녀가 좋아할 것 같은 한복 무늬의 작은 키링도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며 저는 이미 딸과 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설렜습니다. 마지막 밤 호텔로 돌아와 캐리어를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이곳에서 느낀 경험과 만남들은 제 삶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화려한 문화와 음식, 그리고 관광지만으로 기억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조화롭게 품은 독특한 매력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올라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사람들의 따뜻함과 이 나라의 매력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겠어. 다음에는 꼭 너랑 같이 오자.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단지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다음에는 딸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한류 콘텐츠로 사랑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은 그 자체로 세계와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